최순실과 대통령은 동급이라고 느꼈다. 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 어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전히 모른다, 아니다, 기억 안 난다로 일관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아예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틀간의 청문회가 남긴 것 그리고 부족한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2차 청문회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자정 넘어까지 진행되고 또 끝이 났는데 먼저 이번 청문회가 남긴 가장 큰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국조위원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 이 분노를 풀어드리고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간주에서 그렇게 극구 부인했던 대통령이 배곡, 태반, 네. 감초 이런 주사를 실질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져서 맞았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또 재벌의 기부금 7년에 부당한 국가 권력, 즉 네. 청와대로부터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또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이고 정부의 인사에 최순실이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에 네. 최순실이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이 되더라. 네. 이런 정언도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조사처럼 새로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역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파행 없이 1차, 2차를 마쳤습니다만은 파행 없이 국정조사가 엄중한 이 국민들의 이 분노 속에서도 그래도 차분하게 잘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시면서 또 때때로 곤혹스러운 순간도 있으셨겠죠? 예. 아무래도 조금 전 이렇게 이제 사전 화면에서도 비춰졌습니다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들 앞에 이제는 본인의 이제 연세가 78입니다. 네. 정말 연로하시고 이제 참 세상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진솔한 반성과 또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어제도 극구 부정하고 네. 모른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를 보고 난 이후에 더 분노가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문위원장으로서 더 큰 각오를 가져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든 국민적 의혹과 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직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제 두 차례.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어제 위원장께서 직접 최순실 씨를 포함해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했는데 저희가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최순실 증인의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순실 및 우병우 증인을 포함한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입니다. 다시 부르기로 하셨고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올까요? 어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국회 경위들에게 이 증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동행명령장을 이렇게 발부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어제 국조장에서. 11명 중에 그래도 한 명,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시호 네. 정인이 어제 이제 오후에 출석을 했죠. 지금 최순실 씨나
우병우 정인 이런 사람들이 저는 대단히 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봐요. 과거에는 국정조사 대충 하고 정언 감정을 또 이렇게 위정을 하더라도 네. 3년 이하의 징역이고 1,000만 원의 벌금 정도니까 이걸로 가지고 구속되고 또 처벌받는 거는 돈만 있으면 얼마 정도 내고 네. 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인데 네. 어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가운데도 사실상 불출석한 정인들 같은 경우는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저는 반드시 19일 날 최순실을 비롯한 우병우 정인이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세울 겁니다. 세워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이 최순실이나 우병우가 국정농단을 하고 그걸 또 얼마나 비호하고 눈을 감아주면서 이렇게 불행한 대한민국을 자초한 장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혀야죠. 네. 사법적인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인 것이고 앞으로 네. 특검이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 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또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끝까지 만일 안 논다면은 특단의 방안을 저는 네. 제시할 겁니다. 어떤 특단의 방안이 있을까요? 본인이 수감 중인 네. 구치소에 직접 가서 정언을 듣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하시겠다.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민들이 특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출석 요구서 전달조차 안 돼서 동행명령서를 집행하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으면 불러올 수 없는 이런 제도적 절차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법조인으로서 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라는 정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당당하게 나와줘야죠. 정말 얄팍한 이런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출석 요구서 자체를 갖다 수령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기피하고 네. 그래서 집을 들어가지 않고 국회 갱의들이 어제도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원주, 제천 또 네. 기영, CC까지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뒤졌습니다만 결코 나타나지 않았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다음 청문회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또 입장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통령을 모셨고 어떤 또 최순실에 대한 자기가 비호가 있었는지 밝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최순실 씨가 얼마나 국정에 많이 관여를 해왔느냐, 이 부분은 증인들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차은택, 고영태 증인을 통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만은 최순실을 비롯한 최순실 일가들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우습게 네. 생각하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주변의 핵심 실세라는 사람들이 최순실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걸 어제 정언을 통해서 여실없이 드러났죠. 어제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내가 추천했더니 정말 장관이 돼서 깜짝 놀랐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종 네. 문광부 차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최순실의 수행 비서 정도 네. 이렇게 비춰지더라는 정언도 있었지 고영태 않습니까? 씨가요. 네. 자,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국가가 된 겁니까, 이게. 이 문화하고 탐욕에 찬 이런 주체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렇다면 화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청문회 그 장면들을 직접 화면으로 보시고 계속 네.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청년의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스포츠계의 항태자 김종보다 최순실이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 청문회 뭐 어떤 의원의 어떤 질문을 국민들 입장에서 저런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오지, 더 준비를 하지 이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상당수 많은 질문들은 국민들 참 속 시원하게 해준 면도 있거든요. 예. 위원님 보시기에 이틀간의 청문회 중에 가장 속 시원했던, 개인적으로 속 시원했던 질문 꼽으신다면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김기춘 실장에게 사실상 계속된 허위 진술과 네. 또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가장 큰 호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제원 의원의 결기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 2차 청문회가 끝나고 야권의 반응 잠깐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남은 국정조사 기간 최순실이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어디 90일 동안 버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법률 미꾸라지 기춘대원군 김기춘 전 실장이 답변입니다. 기 답변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명을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도 잘 하시는지 진짜 천재다웠습니다. 김기춘은 유리한 사실은 철저히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잊어버리는 초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암호기 답변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의 답변 태도나 내용 그리고 이런 야당 반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들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밝혀내고 머리 숙이는 길밖에 지금 없는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뭘 은폐하고 뭘 이렇게 또 시간을 끌어서 뭐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7시간의 그 진실도 굳이 국정조사다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게 강제적으로 밝혀질 것보다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대통령 자신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세월호 7시간에 그냥 타임 스케줄만 쭉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방식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야권에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준비한 국조위원들의 그런 신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저걸 일방적인 어떤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이제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만을 밝히는 일이 가장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 일정도 궁금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당장 3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출석을 하게 됩니까? 다음 14, 15, 네. 3차, 4차 청문회를 통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국가 권력이 최순실 일가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또 관련 많은 그 기업들 외에도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부역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협조를 하고 지금까지 은폐하고 숨기는 그런 정인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차움병원 같은 경우도 네.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주사제를 처방하고 네. 그 주사 약제들이 청와대에 반입되어서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이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네. 진료가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직접 병원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네. 많은 더군다나 정유래 씨라든지 네. 이런 또 정인들도 채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내일 탄핵 투표 당연히 참여하시죠. 지역구가 서울 강서울이신데 지역 주민들, 탄핵에 대한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던가요? 저는 내일 국회 본회의 탄핵 가결 투표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저 소신껏 투표합니다. 그 소신에 대해서는 이 공정파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네. 지금 답변을 하지 않지만 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미 많은 언론인이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 저는 평등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 지역구 강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헌법적, 법률적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위반이 이루어졌다면 헌법기관이 그런 법률적 판단을 양심껏 하는 길밖에 없느냐 이런 목소리와 네. 그래도 대통령을 만든 정당에서 어떻게 하든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네. 대통령도 억울하게 지금 공세 속에서 사실상 제대로 방어하고 제대로 이걸 해명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도 당하고 있다. 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 속에서도 결론은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식껏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